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달 뒤에 가장 크게 후회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리플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올라간 뒤에 쫓아가고 떨어질 때는 겁먹고 진짜 큰 기회가 눈앞에 와 있을 때는 아직 아니겠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또 속은 거 아니냐 하다가 결국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을 너무 쉽게 봅니다. 예전에 한번 올랐던 코인, 오랫동안 답답했던 코인, 늘 기대만 크고 실망도 컸던 코인. 그런데 시장은 가끔 가장 지겨웠던 종목을 가장 잔인하게 다시 날려버립니다. 지금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결제,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 글로벌 송금망, 일본 확장, 기관 자금 등 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재료들이 한 번에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 보겠습니다. 리플 몇 개를 들고 있어야 10억 이상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지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지금 시장이 리플을 다시 강하게 보기 시작하는지. 둘째, 업비트 차트에서 초보자도 꼭 봐야 하는 핵심 가격대가 어디인지. 셋째, 현실적으로 리플 몇 개를 들고 있어야 10억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 3가지만 이해하면 오늘 영상 하나로 큰 그림이 완전히 잡히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양한 시그널 타점 제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립토 매거진 사이트에도 이렇게 이전부터 리플 코인을 올려두었었는데요. 여기에는 타점부터 익절가, 손절가 모두 상세하게 적어두었고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소개한 오르카 코인이 관점 공유 단 하루 만에 35% 이상 상승하면서 정보방에서 수익도 챙겼습니다. 이러한 정보 놓치는 게 아깝지 않으신가요?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열어두었고 정보방까지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들어와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매거진에 들어오시면은 트렌드 종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력 좋은 트레이더분들과 제가 여러가지 유망한 현물 코인들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지표와 매매법도 정리되어 있는 만큼 지표와 매매 타점도 받으셔서 투자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아래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이러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 리플은 대략 2050원 전후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단순히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로는 2000원 부근이 심리적 지지선이고 위로는 2100원에서 2200원 구간이 단기 저항으로 보입니다. 즉 리플은 정말 중요한 핵심 구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3가지 숫자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2000원, 2100원, 2200원 이 3 가격이 지금 리플 차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격대를 주의 깊게 보면서 돌파하는지 혹은 깨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작하기 앞서 리플이 어떤 코인인지 아주 쉽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을 초보자 기준으로 설명하면 빠르고 싸게 돈을 보내기 위한 결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해외 송금은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중간 단계도 많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 구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냥 차트에서만 움직이는 코인이 아니라 결제와 송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코인입니다. 이게 리플이 오래 살아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지금 시장이 리플을 다시 강하게 보는지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제 인프라 확장입니다. 리플은 지금도 기업과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만 봐도 결제, 커스터디, 스테이블 코인까지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코인은 이야기만 있는데 리플은 아직도 실제 금융 연결을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리플은 여전히 실체가 있는 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RLUS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리플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데 핵심은 반대입니다. 리플은 RLUSD와 XRP를 따로 떼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결제와 정상구조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생태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즉 RLUSD가 커질수록 리플 생태계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 안에서 리플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확장은 리플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본 SBI와의 연결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건 일본입니다. 리플과 SBI는 일본에서 RLUSD 유통을 추진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2026년 1분기 도입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리플의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이었고 SBI는 리플과 가장 강한 연결고리를 가진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그냥 해외 기사 한 줄짜리 호재가 아닙니다. 아시아 금융권 확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재료입니다. 즉 리플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권
기준권 안에서 영향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일본 송금망 확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SBI, 레밋과 지역은행 협업을 통해 리플 기반 기술이 들어간 송금망 확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리플은 여전히 실제 송금 산업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송금 시장이라는 현실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코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결국 이야기보다 실제 활용 가능성이 붙은 코인에 더 큰 가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업 결제 시장 확대 기대입니다. 리플은 최근 글로벌 결제 기업과의 협력 확대 보도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기반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파는 시장과 별개로 기업 간 해외 송금 시장은 규모 자체가 훨씬 큽니다. 즉 리플이 노리는 건 단순한 투기 시장이 아니라 실제 돈이 흐르는 결제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리플을 다시 강하게 보게 만드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기관 자금과 ETF 기대감입니다. 비트코인 ETF 이후 시장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다음, 제도권이 담을 수 있는 다음 자산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후보군에서 리플은 계속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플 ETF 관련 자금 유입 확대 보도도 나오고 있고 공식 자료에서도 기관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자금은 단순히 유행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리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규제 공포 완화 기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플은 오랫동안 SEC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었고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시장의 시선은 예전과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법적 절차와 변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적어도 최악의 불확실성 구간은 지나갔다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즉 예전에는 리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제도권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를 보는 단계로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식 변화 자체가 리플에게는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로는 수급과 고래 매집입니다. 수급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대형 투자자들, 이른바 고래들의 리플 매집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거래소, 순유출이 커진다는 건 시장에서는 보통 단기 매도 압력이 줄어든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무조건 상승을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슈가 쌓이는 구간에서 큰 손까지 모으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늘 먼저 아는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는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2,000원 부근을 지지해주는지, 두 번째, 2,100원에서 2,200원대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셋째, 그 돌파에 거래량이 붙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되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기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시장 심리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000원은 지켜야 하는 자리이고 2,100원에서 2,200원은 뚫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은 그 돌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리플 차트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뉴스도 차트도 수급도 한 번에 같이 봐야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크립토 매거진에 계속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시간상 핵심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설명란 링크를 통해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되실 겁니다. 특히 리플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종목은 이런 정리 차이를 무시하면 나중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부터 대응 방안까지 저희 크립토 매거진 사이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고 계신 리플 투자자료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는데요. 리플에 관심이 있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투자 자료입니다. 이 또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제 칼럼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 확인하고 자료도 받고 관점 체크도 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물리신 분들도 걱정 말고 들어오시면 상황별 브리핑 해드리니 빠르게 들어와 정보 받아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과연 리플 몇 개를 들고 있어야 10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기준 업비트 가격으로 약 2,0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 가격에 따라 필요한 수량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플이 5,000원이면 약 20만 개가 필요합니다. 리플이 만원이라면 약 10만 개가 필요합니다. 리플이 2만원이라면 5만 개가 필요합니다. 리플이 5만원이라면 2만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늘 가격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가격보다 수량입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리플은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몇 개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보다 수량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꿈을 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수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개, 5000개, 10,000개, 50,000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오르고 나서 따라붙으면 평생 수량이 안 모입니다. 결국 부자는 차트가 다 아름다워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시장이 반신반의할 때 수량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정말 다시 크게 간다고 믿는다면 핵심은 가격 예측보다 수량 전략입니다. 내가 1000개를 모을 것인지 5000개를 모을 것인지 10,000개를 모을 것인지 그 차이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결국 돈의 크기를 바꾸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크로 물량 이슈는 계속 체크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전체 시장 조정에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규제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올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리스크가 아예 없는 자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포에 휘둘릴 게 아니라 리스크를 알고도 감당 가능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제는 리플이 오를까 안 오를까가 아닙니다. 정말 다시 크게 움직였을 때 내가 그 안에 몇 개를 들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리플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일본 확장, 송금망, 기업 결제, 기업 관심, ETF 기대, 수급 변화까지 여러 키워드가 동시에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늘 확신이 생긴 뒤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의심이 많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리플 몇 개까지 모을 생각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크립토 매거진에 입장하셔서 제 칼럼에 들어오시면 투자 자료와 정보방 입장도 가능하니 한 번씩 입장하셔서 정보 받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